오늘 알콩달콩 얘기를 또 해볼까 합니다. 마이크가 좀 달라졌죠? 우리 아들 거 뺏었어요. 하도 마이크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 얘기해보죠. 공수처 차장 여운국 변호사가 이제 뭐 임명을 해달라고 이제 대통령께 올렸어요. 공수처장님께서 우병우 변호해갖고 풀려나게 만들어주셨던 그분이죠. 나쁜 거 되게 많이 변호했어요. 박근혜 정권 때 그 계엄령 만드는 그 문건 있었죠. 그 문건 만드는데 관여됐던 그 김호사 장교 그 3명 그 사람도 무죄를 만들어주셨어요. 변호사니까 뭐 자기 의뢰인이 무조건 옳다고 하고서 변호를 해야 된다면서요.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변호를 해야 되는 게 변호사의 숙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거 개소리라고 봐요. 이렇게 변호해가지고 무죄라고. 본인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수임을 할 수는 있겠죠. 이런 사건들. 근데 우병우 사건 변호해가지고 우병우가 옳다라고 해서 구속 적부심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그거 풀어주게 만든 거는 정서적 괴리감이 너무 강하죠. 저런 분이 공수처의 실세예요. 공수차장이 중요하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했어요. 왜? 그 사람이 다 수사해갖고 밝혀내는 거니까. 실제로 힘 있는 사람은 공수차장인데 이런 분을 갖다가 앉혔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분은 아닌 거죠. 그리고 동인 소속이에요. 법무법인. 그때 난리 한번 났었죠. 윤석열 검찰총장을 변호하던 이완규 변호사가 동인 소속이었어요. 그러면서 동인을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파헤치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대문에다가 톡 하면서 뭐 사면 전문, 형집행정지, 보석 이런 거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하는 일을 갖다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걸어놓은 게 동인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힘들도 있었나 봐요. 뭐 때문에? 정관 예우라고 하죠. 아무튼 그거에 굉장히 전문화된 그런 데인가 봐요. 동인이란 데가. 그런 데서 이제 판사 출신이신 여운국 이분을 갖다가 앉혀놓은 거죠. 판사도 정관 예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 통하는 분 중에서 골랐던 것 같은데 그런 분이 공수처 차장으로 온다. 아 이건 좀 충격이죠. 그리고 이 공수처장으로 된 여운국 변호사가 윤석열 총장하고 동기래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이분 청거하는데 힘을 썼을까요? 아니죠. 박범계 장관의 동기이기도 하죠. 제 생각은요. 박범계 장관이 공수처장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봐도 이 전력을 보면은 능력은 있는 것 같으니까요. 우병우 편에 서서 우병우는 죄가 없다라고 변호를 했던 세월호 유가족들 뒤따라 사찰하고 그거 한 거는 죄가 아니다라고 한 사람을 아니 아무리 일을 잘해도 아무리 자기가 아닙니다. 예전에 그냥 변호사니까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진짜 수사 잘하지 않습니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보세요. 검찰이 지금 옛날 국정원 역할까지 하잖아요. 성 누가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가지고 아이고 차장님 그 부인분이 그 딱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옛날에 뭐 누구하고 뭐 이거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 거기서도 안 흔들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거 같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검찰이 넘어간다고 봐요. 죽 써서 개 죽은 거네 정말로요. 만약에 이거 수사하는 모습들 쭉 보면 이제 이거 뭐야 하는 순간 검찰이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검찰의 부속기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답답하네. 어제 그 최강욱 의원 유죄 판결 징역 8개월 난 거는요. 요거 이제 1심인데 2심 3심 가지고 확정이 되면은 이제 뭐 의원 끝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리가 없죠. 예, 그렇게 될 사건도 아니고요. 이거 누가 고발할게요? 이 고발건이 뭐였냐면은 조국 전 장관 그 관련해서 아무튼 그 곽상도가 고발을 한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애초에 고발은 허위 작성했다는데 판결은 인턴은 했는데 시간을 갖다가 막 늘려주고 막 했어요 하고 한 거예요. 곽상도가 건 거는 업무방해로 걸었습니다. 대학교 업무방해. 이거 공정한 심사를 못하게 했다 이거죠. 대학교에서 그 변호사 사무실 가가지고 인턴했다는 거. 인턴이 뭐예요? 체험학습이에요. 그거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무슨 대학원 업무방해를 했다고 정작 대학원은 신경도 안 쓰고 그리고 그런 소리 하나 들어온다고 많이들 껴넣겠죠. 붙으려고. 그 서류를 갖다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모르겠는데 문제 삼으면 문제 삼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걸 갖다가 징역형을 내릴 정도의 사안이다? 그러면요 우리나라 좀 인맥 좀 넓은 그리고 발 넓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스펙 쌓아주려고 노력했던 그런 부모들 다 구속돼야 돼요. 인턴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병원 인턴 같이 뭐 잠 못 자고 이거 아니잖아요. 체험학습이잖아요. 말이 좋아서 인턴이지. 그럼 오면은 그래 거기 앉아있어 설치 말고 앉아있어. 그리고 저기 뭐 휴지 같은 거 떨어져 있으면 죽고 야 얘들아
저기 얘한테 뭐 시킬 거 있으면 간단한 건 얘 시켜. 얘도 뭐 해야지 뭐가 보람이 있고 얘도 그 인턴 활동하러 온 거니까. 그리고 너 시간 되면은 저 가 알아서. 그리고 시간도 뭐 한두 시간 더 적어줄 수도 있고 늦게 왔는데 너치 다음부터 늦지 마 그러면서 제 시간에 온 걸로 해줄 수도 있고 9개월 동안 16시간 했다고 그러면 한 번에 뭐 13분이냐 12분이냐 23분이냐 요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턴인데 매주 정확하게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징역 8개월을 때려버린 거예요. 왜 때렸을까 생각해보니까 유죄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 판사가 열받아서 여러분들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이게 저기 잠시만 정신줄 놓고 있다가는요 아차할 수 있어요. 동지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꼴 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 꿈꿔 마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니까.